계속 이어서 합숙 면접 말씀드릴게요. 자, 합숙 면접은 자, 반나절, 하루, 뭐 1박과 같이 면접관과 지원자가 뒤섞여 가지고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 합숙 면접은 시간이 길어요. 뭐 15분씩 20분이 아니라 최소한 4시간, 뭐 최소한 반나절,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을 보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합숙 면접은 인위적으로 너무 내가 좀 억지로 뭔가를 좀 이렇게 꾸미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탄로가 금방 나요. 왜냐?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하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많아요. 약간 실수한다고 해서 이걸 여기 막 너무 연연하면 뒤에 거 다 망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평소 모습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소한 거? 뭐 사소한 것을 잘 챙기면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사소한 것이란 합숙 면접도 뭐 이렇게 강연 듣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교육받을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교육받는 자고 있지? 굉장히 꼼꼼하게, 그러니까 면접관도 굉장히 여러 명이에요. 야, 저 1번 지원자는 교육받고 있는데 지금 자고 있어. 감점. 그 다음에 자기소개, 뭐 이렇게 지원자들끼리 자기소개를 하는데 쟤 자기소개할 때 좀 이상해. 감점. 이게 이런 식이에요. 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 모여가지고 중간마다 그 지원자들 모르게 모입니다. 야, 3번 지원자 괜찮아. 넌 어떻게 생각해? 내가 봐도 그래. 그럼 합격이요. 야, 저 10번 지원자는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니? 한번 지켜보자. 지켜보는 거고. 야, 저 6번 지원자는 이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봐도 이상해.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깔끔하게 이거는 끝나요. 그래서 사소한 거 잘 챙긴다는 거 이런 겁니다. 뭐 요새 아마 여러분이 회의 같은 거를 이제 실제로 회의를 하시다 보면은 이 책상하고 의자 같은 거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책상하고 의자를 정리하는 거 좀 끝까지 좀 잘, 의자 정리 같은 거, 책상 정리 잘 돕는 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관이 지원자하고 뒤섞이게 되면은 이게 거기서 얼굴과 이름을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관을 지원자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 뭐 아주 뭐 단순한 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종이를 뭐 책상에 좀 나눠준다든가 이런 거 같은 거 하는 거는 굉장히 유용해요. 뭐 밥 먹을 때 좀 이렇게 뭔가 좀 배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걸 왜 신입사원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뭐 갑질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지로 행동하거나 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담스러운 행위는 불합격됩니다. 부담스럽게 하는 것들은 불합격이고요. 자, 조직의 분위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진지한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그쪽에 맞춰야 되고, 뭐 활기찬 분위기 그쪽에 맞춰, 이런 모습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합숙 면접이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의 평소 태도를 관찰하기엔 가장 좋은데 좀 돈이 많이 들어요. 장소도 빌려야 되고 상황도 구성을 좀 옵션마다 구성을 해줘야 되고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면접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묻는 면접. 자, 이제 뭐 어떤 분들이 이걸 송곳 이렇게 찌르는 면접이라고 얘기하는데, 외국계 기업에서 이제 흔히 이런 캐묻는 면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면접도 뭐 5차, 6차, 7차 막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지원자의 답변을 듣고 면접관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캐묻는 면접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원자 한 명을 두고 여러 명의 면접관이 근 1시간 이상 이건 해요. 계속 물어봐요. 그리고 만약에 외국계 기업이라면 그 외국계 기업이 원하는 언어, 아니면 영어면 영어, 이러면 일어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원자가 말을 하면 할수록 나의 원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힘들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도 표정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런 캐묻는 면접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처음에 이런 경우는 처음에 이제 질문을 듣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근데 질문을 듣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충 답변해버리면 계속 캐물어요. 이거 진짜 네가 한 거 맞냐? 네가 말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네가 했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꼬치꼬치 캐물어요. 근데 그게 원래 내가 했던 것이라도,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라도 막상 그렇게 캐묻는 질문을 들으면 이제 사람이 당황하게 되고 제대로 말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다양하게 해요. 자, 면접관이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질문을 많이 해서 다양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지원자가 유리해지는 거고, 만약에 지원자가 한 가지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당한다고 표현하면 이제 지원자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 요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구체적이고 좋아. 그러면 이제 그건 물어볼 필요 없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내가 여러 각도에서 질문을 받을수록 지원자가 유리해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은 정말 캐묻는 면접이 이게 주로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외국계 기업이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진짜 실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얘가 정말 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문화가 좀 다르죠. 이 교육받아온 문화가 좀 달라가지고 영미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좀 자유롭게 생각을 좀 이야기하는 문화가 이제 되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진짜로. 나는 너라는 인간이 궁금하고 나는 너의 능력에 대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캐묻는 거, 스트레스 반응도 보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성공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까지가 가장 이제 대표적인 면접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 마지막 면접 유형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